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주제어로서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볼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다항식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항이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항이 뭐였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뭡니까? 개수가 뭐예요? 다항식이 뭐죠? 단항식은 뭡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항은 저번에 한번 얘기하기는 했었죠.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 용어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했었죠. 항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줬죠? 수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했죠. 그죠? 수 또는 문자들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보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x 수와 문자로 곱해져 있죠. 자,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2와 y로서 또 수와 문자로 곱해져 있고, 얘는 수만으로 곱해져 있기도, 수만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수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각각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른다? 이 각각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른다? 항이라고 부른다. 이 녀석들이 다 뭐다? 항이다. 됐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도 특별히 수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항이 하나 있네요. 수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항. 수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수만으로 표현된 이 항을 우리는 특별히 항 중에서도 상수항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와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항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얘네들도 항인데 요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부분 문자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문자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우리는 특별히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이라고 해서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x 항의 개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y 항의 개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식은, 자, 여기서 이제 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울게요. 항이, 자, 얘가 이것도 하나의 항, 이것도 하나의 항, 이것도 하나의 항이라고 하면 항이 몇 개 있습니까? 이 식은 3개 있죠. 자, 이렇게 한 개 이상의 항으로 구성된 식을 우리는 한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아니에요. 한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만을 다자를 써서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y라고 이렇게 항이 한 개만 있으면, 항이 1개만 있으면 이때는 이것은 다항식이라고도 부르지만 단항식이라고 특별히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도 돼요? 다항식이라고 말해도 돼요.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특별히 다항식 중에서도 단항식이라고 말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수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 각각의 블럭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문자가 없는 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고 수와 문자의 곱으로 표현된 항들 중에서 문자 앞에 있는 이 숫자들 우리는 그 항의 개수라고 말하고 항이 한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항이 한 개만 있는 식이라면 얘는 다항식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단항식이라고 우리는 불러준다. 됐습니까? 정의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차수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습니까? 동류항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자, 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었냐 하면 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포함한 그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말한 거예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 얘가 바로 차수예요. 예를 들어서 EX의 차수는 이 항의 차수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습니까? X가 한 개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가 되겠죠. 1차. 차수는 1차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2X 제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X가 몇 개 곱해져 있습니까? X가 2개 곱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항의 차수는 몇 차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2차 항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자가 그 항에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가 바로 차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5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어요. 이 다항식이 있어요. 항이 몇 개예요? 3개 있죠. 얘는 몇 차 항입니까? 2차 항이죠. 얘는 몇 차입니까? 마이너스 3x는 x가 한 개 있으니까 1차 항이에요. 얘는 문자 x가 없죠. 그럼 0차 또는 상수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수로 말하면 0차가 되겠죠. 0차. 그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다항식은 그럼 몇 차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다항식은 우리는 가장 차수가 큰 항을 따라가서 우리는 바로 얘를 2차 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항식은 다항식인데 2차 다항식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항식도 차수를 말할 수 있다. 각각의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따라서 그 다항식의 차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동류항의 개념을 아직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여러분들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항에서 문자들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종류와 그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x와 3y는 서로 동류항이 2x와 3y는 동류항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x와 y는 서로 같지 않은 문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동류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2x는 5x와는 어때요? 얘는 동류항이 맞죠. 동류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x와 x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는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좋아요. 그러면 2x와 5x 제곱은요. 얘네들은 동류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동류항입니까? 동류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x와 x로 곱해진 문자의 종류는 같지만 얘는 왼쪽은 한 개 곱해졌고 얘는 2개 곱해져 있죠. 서로 곱해져 있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xy가 있고 5xy 제곱이 있다. 동류항입니까? 동류항이 아닙니까? x만 보면 동류항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y는 왼쪽에 한 개 곱해져 있는데 오른쪽은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같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이 아니다 해서 동류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2xy 제곱 5xy 제곱은 어때요? x 한 개, x 한 개, y 두 번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같은 종류의 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동류항이 맞는 거죠. 그래서 동류항이다 아니다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종류와 곱해져 있는 그 개수가 모두 같아야만이 우리는 동류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류항이 뭐라고요? 문자의 종류와 그 차수, 곱해진 개수가 모두 같은 항일 때 우리는 동류항이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뺄셈에서 덧셈과 뺄셈에서 여러분들이 이 동류항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류항끼리만 우리는 더하고 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단항식의 덧셈 뺄셈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건데 우리는 끼리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2x가 있다고 칩봅시다.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3x와 2x를 생각할 때 동류항인 걸 알지만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x를 몇 번 더한 거예요? x를 3번 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x를 몇 번 더한 거예요? x를 2번 더한 것이잖아요. x를 3번 더한 것과 2번 더한 것을 하면은 x를 몇 번 더한 것이 되겠어요? x를 3 플러스 2번, 즉 5번 더한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x와 무관하니까 어떤 x들과도 곱해질 수 있지 않겠죠. x항들과.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x를 3번 더한 것과 x를 2번 더한 것이 만나서 x를 몇 번 더한 것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로 몇 번 더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2번 더한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더 이상 만날 아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같은 동류항끼리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하여서 계산해 준다. 그래서 5x-2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단항식의 덧셈 뺄셈의 원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수학적으로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뭘 한 거예요? 결합 법칙 같은 거 썼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유식하게 쓰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3x 플러스 2x는 자, x라는 공통분모로 묶어내면 결합 법칙에 의해서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x를 3번 더한 것과 2번 더한 것이 만나면 5번 더한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게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덧셈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x 플러스 5y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항이 5개인 다항식이에요. 자, 끼리끼리 더한다. 동류항끼리 더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가지기를 원해요. 3x와 동류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2x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와 동류항인 것은 뭐예요? 플러스 5y겠죠.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이니까 별도로 존재하네요. 그럼 결국에는 만들어진 골격은 뭐예요?
블라블라 x 더하기 블라블라 y 더하기 상수항 블라블라겠죠. 이렇게 해서 x항 동형이 결국엔 x끼리 만난 x의 결과물, y의 결과물, 상수항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x의 결과물은 뭐예요? 3과 2가 더해진 결과물이었던 거겠죠. y의 결과물은 뭐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2와 5가 더해진 결과물이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5.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있어요? 2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계산해주는 2원리로 계산해주면 5x 플러스 3y 더하기 2 이렇게 우리는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뭐다?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요항끼리 계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덧셈과 뺄셈을 한다. 동용항끼리 계산한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시면 앞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동료항끼리 끼리끼리 계산한다. 끼리끼리 더한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마무리 짓고 끝냅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간단한 예를 다시 한번 더 보면 3x 플러스 4y와 5x 마이너스 2y는 결국에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할게요. 3x와 5x가 만나서 몇 x가 돼요? 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4y와 마이너스 2y가 만나서 4 빼기 2니까 플러스 2y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끼리 계산한 결과물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거 개념 확인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2차식의 덧셈과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2차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항식에서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이에요? 최고차항이 2차이기 때문에 2차 다항식이죠.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가장 큰 차수가 몇 차인 다항식, 가장 큰 차수가 2차인 다항식이 바로 2차식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가장 큰 차수가 2차인 다항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2차 다항식도 덧셈과 뺄셈 우린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자,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다항식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 다항식 둘 다 최고차항이 2차니까 2차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끼리끼리 자, 2차식은 2차식끼리 계산한다. 1차식은 오른쪽에는 1차식이 없으니까 무시하면 되겠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골격은 블라블라 2차 여기다가 따로 써볼까요?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가서 먼지는 뭐죠? 블라블라 2차항이 생길 거고 블라블라 1차항이 생길 거고 블라블라 상수항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2차항은 뭐와 뭐? 2와 여기 1이 생략되면서 2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죠. 1차항은 뭐예요? 요 3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3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3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몇 x?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만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1학년 때 잘 배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같은 식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두 단계에 거쳐서 간다. 자, 먼저 뭐를 세워줘요? 골격을 세워준다. 2차항, 1차항, 상수항 골격을 세워주고 이렇게 골격을 세워주고 뭐를 채워나가면 돼? 그 각각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을 이렇게 끼리끼리 계산하면서 채워가서 정리해주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이 2차식과 이 2차식의 뺄셈이네요.
자, 뺄셈이면은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거슬려서 분배 이렇게 들어가서 부호를 다 바꿔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식은 그대로 놔두고 뒤에 식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부호가 다 부호 반대가 되죠. 부호 반대로 다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부호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뭘 해주면 돼? 끼리끼리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2차 항은 2차 항끼리 그 다음에 1차 항은 1차 항끼리 상수항은 그대로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골격 잡아주는 거 기억합니까? 선생님하고 이게 따로따로 선생님하고 별도로 해봅시다.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블라블라 x 제곱 블라블라 x 블라블라 상수항으로 골격을 이렇게 잡아준다. 골격을 잡자. 골격을 잡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2차항은 1과 마이너스 2가 만나서 1 빼기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4x와 플러스 1의 만남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고 상수항은 뭡니까? 상수항은 그냥 상수항만 그대로 남아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얘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얘가 계산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x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차 식의 덧셈과 뺄셈을 불편하지 않게 능숙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숙달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는 풀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개념 확인들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계산에서 그 첫 번째로 덧셈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론들을 다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